오늘은 건축가들이 뽑은 세계 최고의 건축물 탑10에 대해 알아볼까? 10위는 스페인의 구겐하임 미술관. 프랭크 게리가 설계한 구겐하임 미술관은 현대 건축의 아이콘으로 독특한 곡선 형태로 많은 찬사를 받고 있어. 바오 구겐하임 미술관은 특유의 디자인으로 매우 유명한데, 이는 철강업의 쇠퇴로 침체되었던 빌바오의 경제를 되살려 도시 재생의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고 평가받으며, 이후 이와 같이 상징문화시설을 통해 도시 재생 효과를 얻는 것을 빌바오 효과라 칭하고 있어. 구겐하임 미술관의 디자인은 현대미술관의 건축 양식의 표본으로 자리 잡았는데, 우리나라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도 구겐하임 미술관의 영향을 받은 작품 중 하나야. 9위는 그리스의 파르테논 신전. 유네스코로부터 세계문화유산 1호로 지정받은 파르테논 신전은 그리스 아테네시에 위치한 거대한 대리석 건축물로, 그리스가 페르시아의 침략자들을 격퇴한 것에 대해 신에게 감사를 표시하기 위해 파르테논 신전을 건설했는데, 이오니아 양식의 건축적 특징을 가진 도이아식 신전으로 고대 그리스 건축 양식을 대표하고 있어. 파르테논 신전은 중세 이후 성당에서 이슬람 사원으로, 전쟁 중에는 무기고로 사용되면서 많은 손상을 입었는데, 1975년부터 그리스 정부가 신전 복원을 시작해서 현재 복원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내부에 진입할 수 없고, 파르테논 신전 근처에 있던 예술품들은 모두 아크로폴리스 박물관에 보관돼 있어. 8위는 버즈칼리파로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 있는 높이 828m의 마천루로 2010년도에 완공했어. 현재 세계에서 최고의 높이를 자랑하는 건축물로 현대 건축물의 상징이지. 버즈칼리파에는 삼성물산 건설 부문에서 개발한 150MPa 강도의 초고강도 콘크리트가 사용되었고, 건물의 코어의 형상은 삼각대를 펼쳐놓은 것과 비슷한 형상이야. 이것은 우리나라 타워팰리스 3차와 기본적으로 동일한 모양으로 동일한 설계 회사인 SOM이 건축과 구도를 설계했으며, 이를 버스레스트 코어라고 해. 버즈 알리파에는 만개의 호텔 객실, 586세대의 주거용 공간, 3헥타르의 공원, 19개 이상의 주거 타워와 두바이몰, 12헥타르의 인공 부르즈 할리파 호수도 있어. 버즈 할리파의 주요 목적은 기반 서비스와 관광을 통해 석유 기반 경제에서 탈바꿈하려는 다변화적인 정부의 결정을 따른 것이라고 해. 7위는 호주 시드니 오페라 하우스. 시드니의 오페라 하우스는 현대적인 건축물로 독특한 세일 모양의 지붕이 특징이고 세계적인 문화 명소이며 20세기 건축의 걸작이라고 할 수 있어. 1973년에 완공된 오페라 하우스는 건축 형태와 구조적 설계의 모든 면에서 뛰어난 창의력과 혁신적인 방법을 결합시킨 근대 건축물인데, 시드니 항구 쪽으로 돌출된 반도의 끝에 뛰어난 해안 경관을 배경으로 세워진 커다란 도시적 조형물인 이 건물은 현대 건축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어. 건물 가까이에서 보면 무광의 아이보리색 타일과 무광의 블루 타일이 배열된 형태인데, 이 타일들은 특수 제작하여 때가 잘 타지 않고 빗물만으로도 먼지가 충분히 씻겨 나가기 때문에 따로 닦을 필요가 없다고 하며, 타일의 개수는 100만 개가 넘으며 개발에만 3년이 걸렸다고 해. 내부에서 밖을 바라볼 수 있는 유리창들은 대부분 45도쯤 기울어져 있는데, 이는 밤에도 밖을 잘 볼 수 있도록 한 것이래. 대형 공연장답게 오페라 외에도 뮤지컬, 콘서트 등의 공연 등을 매년 개최하고 있고, 조개 껍데기 모양의 이색적인 외형이 특징으로 2007년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되었어. 6위는 이탈리아 콜로세움. 이탈리아 로마 중심지에 위치한 콜로세움은 고대 로마 제국 시대에 만들어진 타원형 경기장이야. 석회암, 응애암, 콘크리트, 홍해석 등으로 지어져 있고 5만 명 이상의 관중을 수용할 수 있으며, 현재는 로마를 대표하는 유명한 관광지로 탈바꿈하였지. 콜로세움은 로마 제국의 건축 기술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건축물이야. 5위는 미국의 폴링워터 하우스. 1935년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가 설계한 폴링워터 하우스는 미국 펜실베이니아주 베어런 폭포 바로 위에 카우프만 부부를 위한 휴양용 저택으로 지어졌는데, 자연과의 역동성을 보여주며 건축과 자연이 하나됨을 보여주는 라이트의 걸작 중 하나로 언급되고 있어. 일본식 건축에 관심이 많던 라이트는 폴링워터 하우스를 설계할 때도 일본식 건축 요소가 상당 부분 들어갔는데, 특히 외부와 내부 공간의 상호소통을 중요시하고 인간과 자연의 조화를 강조한 점이 눈에 띄어. 4위는 이집트의 그레이트 피라미드. 기자의 그레이트 피라미드는 이집트 고왕국 제사왕조 쿠푸왕의 무덤인데, 주변의 피라미드 3개 가운데 가장 크기가 거대할 뿐만 아니라 기자와 이집트의 이미지를 대표하는 피라미드야. 기원전 26세기경 27년이라는 세월에 걸친 대공사 끝에 완공되었는데,
당시에는 외벽이 반죽한 백색 석회암으로 덮여있고 더욱 완전한 각불 형상으로 꼭대기에는 황금으로 만들어진 피라미디움 캡스톤을 씌워 화려함을 자랑했지만 고대 이집트 왕조의 쇠퇴 이후 여러 차례 뜯겨 건축자재로 전용되었으며 오늘날에는 울퉁불퉁한 암석들이 그대로 드러난 모습으로 남아있어. 그레이트 피라미드는 고대 이집트의 대표적인 건축물로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된 건축물 중 하나이고 세계 7대 불가사의 중 하나이자 7대 불가사의 중에서 유일하게 현존하는 건축물이야. 3위는 스페인의 사그라다 파밀리아 성당. 스페인 바르셀로나시에 위치한 가톨릭 대성전으로 천재 건축가로 알려진 안토니 가우디가 설계한 건축물이자 심혈을 기울인 야심작으로 고딕 성당의 전통을 잘 계승하면서도 가우디의 독창적인 형태와 구도를 갖춘 건물이야. 사그라다는 스페인어로 성스러운이라는 뜻을 가졌으며 파밀리아는 가족을 뜻하기 때문에 성가족 성당이라고 불리기도 해. 1882년부터 착공에 들어간 이래 142년이 지난 지금도 공사가 끝나지 않았는데 독특한 고딕 및 아르누보 스타일로 현재도 건설 중이고 공식적으로는 가우디 사망 100주기인 2026년에 완공 예정이야. 2위는 프랑스의 에펠타워. 에펠탑은 프랑스의 건축가 알렉상드르 에펠이 만든 거대한 철탑으로 프랑스가 국력을 과시하기 위해 1889년 파리 엑스포에 전시할 목적으로 세워졌어. 철골을 당당하게 드러낸 에펠탑의 위용은 마치 새로운 신건축의 시대를 선언하는 듯 하였는데 이는 산업시대의 새로운 재료들을 더 빠르게 활용했기에 가능했던 일이야. 건축 당시 주변 건물은 모두 육중한 석조 건물 양식이었고 에펠탑은 선으로 이루어진 철탑이어서 예술의 도시인 파리의 미관을 망치는 흉물이란 소리도 들었지만 지금은 파리를 대표하는 랜드마크이자 더 나아가 프랑스를 상징하는 건축물 중 하나가 됐지. 대망의 1위는 인도의 타지마할. 무굴 제국의 황제 샤자한이 사랑하는 아내를 추모하기 위해 아그라에 건립한 궁전 형식의 묘지야. 타지마할은 힌두 건축 양식으로 대리석의 정교한 조각이 특징이며 인도 건축미의 우수함을 보여주는 정수로서 인도의 유네스코 지정 세계문화유산이기도 해. 타지마할의 건축은 주로 페르시아 양식과 초기 무굴 양식이 혼합되어 지어져 있고 전체적인 구조는 티무르 제국 시대의 건축 양식이 담겨져 있어. 샤자한의 독특한 취향은 타지마할을 완전히 순백색의 대리석과 보석들만을 사용하였고 가장 눈에 띄는 건축 요소로는 바로 돔인데 돔 꼭대기에는 연꽃 무늬가 새겨져 있어 그 모습을 더욱 화려하게 보이는 효과를 내고 있어. 이렇게 건축가들이 뽑은 세계 10대 건축물들을 알아보았는데 정말 위대하지? 이외에도 많은 건축물들이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는데 건축물의 중요성과 가치는 상황에 따라 다르게 평가될 수 있고 각국의 문화와 역사에 따라 그 의미가 달라지기도 하니 다양한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좋겠지?